그 6인 회의는 사실은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 문자를 보내서 6인 회의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해서 이제 뭐 그럼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했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뭐 그게 또 뭐 최경환 대표와 뭐 김무성 대표가 뭐 만들어서 같이 한 거다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본질이 왜곡된 것 같고 약간 성격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 새누리당이 정말 발전적 해체를 하고 재창당해야 된다. 이게 건전한 보수, 뭐 합리적인 보수, 이런 정말 책임 있는 보수가 기댈 수 있는 우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발전적 해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게 주창하고 있었죠. 예. 발전적 해체를 하고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첫걸음은 뭐냐, 예. 새누리당에 있어서 그동안 이 당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소위 진박 세력들이 뒤로 물러서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6인 회의가 순수하게 그냥 합리적인 뭐 중간층에 있는 좀 이렇게 중진들이 모이는 거였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 소위 책임져야 될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한다는 그런 모습을 벌써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정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그런 식의 이러한 우리가 비대위를 이야기하고 다음 새누리당의 지도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8일 한 번 더 회의하고 이제 저는 계속 그 지도부 우선 사퇴가 먼저고 그다음 두 번째 비대위원장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책임지는 분들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 비대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책임지는 분들은 뒤로 물러서라는데 그건 못 물러서겠다는 게 그쪽 입장입니다. 소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 비대위원장 선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 당 내에서 정말 새로운 재창당 수준의 이러한 개혁을 하는 거에 집중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뭐 반복되지만 그동안 책임 있는 분들이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끝까지 좀 관철해 내려고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또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대통령을 감싸고 대통령과 함께 결국 그동안 당을 컨트롤해온 분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진박이라는 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뭐 저도 새누리당 일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당내에서는 분명히 더 책임 있는 사람과 덜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뭐 친박 비박의 구도를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소위 이렇게 당내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당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던 분들이 있고 거기서 좀 소외됐던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들 책임 있는 분들이 누구시지 알지 않을까? 시기를 어떻게 특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당내에서 당을 개혁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가정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탄핵에 대한 이렇게 진박들의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진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오늘 뭐 당 지도부가 나온 입장 보면 굉장히 결이 다르더라고요. 뭐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생각이 다르던데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클지는 몰랐어요. 사실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고요. 이제 당 내에서 결국 우리가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도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다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헌법적 양심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내에서 좀 탄핵에 대한 컨센서스들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뭐 드러내놓고 찬성하는 사람들 서명을 좀
저도 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정이 너무 장기간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촛불이 벌써 이제 4번 했고 이번 5번째입니다. 이제는 조금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국정이 어떻게 가는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좀 있으면 국회 해산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 탄핵하자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촛불이 국회로 이제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계속 대통령 물러나라라고만 외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무리 우리가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러한 사건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법은 역시 헌법적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헌법적 질서 안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탄핵에 이를 만큼 잘못을 했다면 그렇다면 탄핵을 통한 우리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헌법적 제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탄핵 제도거든요. 그 제도의 틀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함으로써 대통령 이제 탄핵이 가결되면 권한 정지되고 이렇게 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야당이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들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시기에 그냥 정말 광장으로만 나간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이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총리를 추천하라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를 이루는 나라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출할만 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건은 결국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종된 두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몇 단계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건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도의 잘못도 있지만 또 대통령의 결국 캐릭터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년 대선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사실 역대로 개헌이 이루어진 걸 보면 2달 안에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개헌에 관한 논의도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 발의하고 나서는 저희가 탄핵 를 처리하고 나서는 바로 개헌 논의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새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뽑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유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개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야당 대선 주자들의 이렇게 깊이나 애국심의 넓이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가치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도 보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치에 대한 가치 기반은 둬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결국 기득권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새로운 화두는 기득권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에도 기득권의 지금 부패한 기득권의 문제가 있고요. 또 저는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역시 경제기득권, 기존의 질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내년의 화두는 어떻게 기득권을 개혁할 것이냐,
부패한 기득권을 개혁하는 부분 또는 이기적 기득권을 개혁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극단적 보수와 극단적 진보가 결합하기는 어렵겠지만 합리적이고 중도 노선을 같이 한다면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걸 또 인위적으로 네.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국 남북 관계의 엄중한 현실에 있어서 안보에 관한 그러한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쉽게 모든 보수와 모든 진보 가치는 이념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 방문하고 왔는데요. 결국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국정이 장기간 공백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새롭게 지금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그렇게 뭐 특별한 정책과 공약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분야와 통상 분야가 있다면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생각이 있는데요. 안보 분야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 뭐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가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북핵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대북 정책, 또 대한반도 정책, 대북핵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강한 제재, 아주 극단적 제재부터 그다음에 북한과의 거래까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이러한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 이상한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북 간에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들이 있는데 물론 뭐 저는 뭐 상당히 이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뭐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SLBM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 이렇게 보면 북한의 이런 핵능력 뭐 이런 지금 미사일 관련된 북한의 발전 정도, 기술 발전 정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너무 필요한 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군사 작전하듯이 팍 진행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또 야당 쪽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해를 일부러 안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무조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근거 없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뒤늦게 시작을 했죠. 사실은 핵심 부분에 대해서 좀 미적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검찰에서 이 부분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이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본질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가장 빠른 길이죠. 예측 가능하고. 뭐 하야하라 해서 얼마나 걸릴 수 있을지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헌법재판소 가면 6개월 안에는 결정해야 되거든요. 6개월 동안은 당연히 권한대행 체제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은 별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당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게 뭐 책임 총리라도 세우고 그 책임 총리가 새로 추천하는 강요들이 임명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랐을 텐데 야당으로서는 지금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물 건너갔다고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일단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 봅니다. 그건 뭐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켜보겠다. 근데 뭐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되면 그러면 그것은 퇴진을 전제로 한 거니까 안 받겠죠. 민심이 이제 엄중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국민들께서 촛불을 자꾸 드시게 해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탄핵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드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다시 쏟아져 나올 텐데요. 좀 이제 이것이 뭐 사실 이제 지금 특검, 뭐 검찰 조사 이런 게 다 이루어지면서 또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조금 뭐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좀 이러한 것을 한번 거침으로써 좀 이러한 모든 논란이 좀 정리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국정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과 경제기득권은 꼭 재벌의 개혁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총론적 기득권 개혁은 부패한 기득권의 개혁을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새로운 이제 미래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했고요. 그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잘 진행해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이 자리 잡게 하려면 그동안의 경제 생태계의 기득권의 개혁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새로운 업종이나 새로운 업역이 생겨나는 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업역이 탄생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부분의 개혁이었습니다. 경제 기득권의 개혁. 이렇게 이제는 사람 중심의 이 정당, 사람 중심의 권력 구조, 이러한 건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이러한 모양이 되고 이 국정이 이렇게 된 것은 사당화된 정당, 또 어떻게 되면 사유화된 권력, 이러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보수 개혁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가치 중심, 이러한 좀 우리 사람 중심의 패거리가 아니라 가치 중심, 나랑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치 중심의 패거리들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운동이 많이